안녕하세요. 행복론 제5강 가족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유명한 시인이시죠. 도종환 시인이 이제 1986년도에 발표한 시 중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시가 이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시예요. 시가 이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전 시를 좀 소개하지 못하고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옥수수 잎을 때리는 빗소리가 굵어집니다. 이제 또 한 번의 저무는 밤을 어둠 속에서 지우지만 이 어둠이 다하고 새로운 새벽이 오는 순간까지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 곁에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를 발표한 시점에 이제 도종환 시인의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중인 상황이 이 시 속에서 담겨져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제 죽음의 날들을 흘려 보내고 있는데 하루하루 이제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서 이 시간이 흘러가는 그 야속함 이런 것들을 이제 시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그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서도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저 잎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고 나면 이제 나의 목숨도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도종환 시인이 이제 그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누구나 이제 이 시를 읽게 되면 그때 당시 1986년에도 굉장히 그 큰 반향을 일으켰던 시이고 여러분의 배우자라든지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암이라든지 굉장히 그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이렇게 힘든 삶을 보내고 있을 때 좀 이런 어떤 그 애틋한 사랑의 감정들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에 있는 것처럼 옥수수 잎을 때리는 빗소리가 째깍째깍 그 아내와 이제 그 마지막 순간 이별의 순간을 재촉하는 그런 어떤 그 시계처럼 짤깍짤깍 그런 어떤 소리들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루가 가고 또 그 다음 날이 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나 큰 아픔으로 커다란 탄식을 자아내는 그런 어떤 삶의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이제 도종환 시인은 그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절절한 사랑을 읊고 있을까? 이 시를 좀 읽고 나면 이제 아내가 죽은 이후에 아무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아무도 그의 사랑을 다시 채워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죽어가는 시인의 아내가 바로 이제 단독자, 그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가 없겠죠. 단독자는 이제 영어로는 싱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독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 교환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체인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어떤 단독적인 것도 교환 불가능한 것을 이제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그 실존 철학자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제 키에르케고는 이 단독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키에르케고는 이제 신화의 단독자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단독자죠. 여러분들을 닮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중에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홀로 존재하는
홀로 독보적인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키에르케고는 이제 이 단독자라고 하는 이제 모습을 그 성경에서 그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유태인 또 뭐 무슬림들이 그 자기의 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이제 민족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100살 때 하나님이 그 선물로 주게 되죠. 뭐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100세 때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100살 때 아들을 줘놓고 이제 어떤 또 명령을 내리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너무 이제 이삭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셔가지고 그 이삭을 이제 산 제물로 나한테 바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제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제안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뭐 이 야훼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이런 의미에서 뭐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신은 이제 그 자기 자신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따를 것을 명령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신이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순종합니다. 근데 이제 점차 그 날이 다가가게 되죠.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100살 때 정말 소중한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는 것, 정말 이제 야속스러운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겠죠. 뭐 이제 아브라함이 뭐 아들을 바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아들하고 같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바치려고 하는데, 아들이 이제 물어보죠. 계속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가지고서 이제 노예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는데, 이번엔 이제 노예도 없고 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올라가다가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양이 어디 있나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얼마나 마음속으로 피눈물이 날 거예요. 이 아들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단독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죠. 그리고 아무리 다른 여자와 또 결혼해서 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들이 절대로 이제 똑같은 이삭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동일한 대상 이삭이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교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건 교환 가능하다라고 이제 뭐 둘 다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 이삭은 교환 불가능한 어떤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도종환 시인이 죽어가는 이제 아내를 보면서 왜 접시꽃 당신에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절절한 그 사랑 또 슬픔들이 묻어 나올까? 왜냐하면 이제 이 죽어간 아내는 교환 불가능하고 그런 의미에서 뭐 속수무책인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 바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 양을 숨겨놓고 이삭을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도종환 아내는 이제 말없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됐죠. 자, 이제 이런 시가 발표된 이후에 이제 2004년에 또 도종환 시인이 시를 한 편 이제 그 출품을 하게 되는데, 이 접시꽃 같은 아내하고 이제 사별한 다음에 새로운 여인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여인하고는 이제 그렇게 뭐 알콩달콩 굉장히 그 꿀이 흐르는 듯한 그런 어떤 애정 관계는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에서 아내와 자기를 이제 가구라고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시인데,
자, 아내와 나는 가구처럼 자기 자리에 놓여 있다. 장롱이 그렇듯이 오래 묵은 습관들을 담은 채 각자 어두워질 때까지 앉아 일을 하곤 한다. 어쩌다 내가 아내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의 몸에서는 삐걱하는 소리가 난다. 나는 아내의 몸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돌아 나온다. 그러면 아내는 다시 아래위가 꼭 맞는 서랍이 되어 닫힌다. 아내가 내 몸에 여닫인 문을 먼저 열어보는 일은 없다. 나는 늘 멋쓰게진 채 아내를 건너다 본다. 돌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본래 가구들끼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저 아내는 방에 놓여 있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그림자와 함께 육중하게 어두워지고 있을 뿐이다. 자, 이제 도종환 시인은 아내가 마치 가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처럼 서로 떨어져 있고 그런 어떤 가구들이 또 굉장히 오래된 가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습관처럼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일을 어두워질 때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자기가 아내가 궁금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뭘 하는지 뭘 자기가 원하는지 또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나오게 되죠. 그러면 또 아내는 이제 또 시큰둥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머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앉게 되는 이제 이런 일에 이제 익숙해진 거죠. 이제 본래 가구들끼리는 이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가구라고 하는 그 시가 전해주고 있는 이제 모습은 앞에서 이제 접시꽃 당신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는 굉장히 이제 다른 거죠. 이 가구가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고가구처럼 잿빛을 띠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두 사람이 이 가구처럼 그것도 굉장히 고가구처럼 서로 따로 떨어져 있고 그런 어떤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그 접시꽃 당신에서 이야기하는 그 단독자 서로 이제 교환 불가능한 이런 어떤 유일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평가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제 가구라고 하는 건 소모품이에요. 이제 그게 낡거나 그게 이제 질리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를 바꾸는 것처럼 뭐 여러분의 옷을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에 들면 입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이제 가구도 마찬가지죠. 뭐 굉장히 이제 오래 쓰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이제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가구들을 우리가 뭐 일제히 정리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접시꽃 같은 이런 사랑이 가구와 같은 사랑으로 바뀌게 될까? 그리고 접시꽃에서는 서로 그렇게 시간이 아까워서 나누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 가구가 되면서는 뭐 전혀 할 말이 없어지는 말하는 게 오히려 좀 멋쓰게지는 그래서 이제 이 시에 있는 것처럼 아내 모음에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뭔가 이제 말하려고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그냥 삑 소리만 나는 거예요. 삐거덕 소리만 나는 거죠. 뭔가 이제 스파클이 안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내가 지금 뭔 얘기했지? 뭔 얘기하러 왔지? 이걸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도 그 전과 그 후가 뭐 전혀 다르지 않는 아래 위가 꼭 맞는 서랍이 되어서 그냥 닫히고 마는 이런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또 이제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를 텐데 이렇게 서로 사내 못 사내 이런 어떤 관계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서로에서 입을 다 물어버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물어봐도 뭐 시큰둥한 이런 어떤 관계들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도종환 시인이 이야기하는 가구와 같은 상태의
그 단절. 특별히 이제 그 가족에서 이제 왜 대화가 단절이 되는지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오히려 뭐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삐익 소리만 나게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일본의 이제 그 대표적인 지식인 중에 하나인 가타라니 고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가르치고 배우는 비대칭적인 관계가 커뮤니케이션, 이제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이제 비규범적인 것이 아니다. 규범적인 경우, 즉 동일한 규칙을 갖는 대화 쪽이 오히려 예외적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런 대화가 자신과 동일한 타자와의 대화, 다시 말해서 자기 대화를 규범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자기 대화 또는 이제 자신과 동일한 규칙을 공유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대화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화는 언어 게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타자 역시 언어 게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런 타자와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며 가르치는 입장에 선다는 것은 바꿔 말해 타자 또는 타자의 타자성을 전제하는 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서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어떤 관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관계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동일한 규칙을 갖는 경우, 이것은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규칙을 갖게 되면 이제 서로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이제 자기 대화 또는 자신과 동일한 규칙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그건 대화가 아니다. 뭐 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이제 수다에 불과하고 대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 게임,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언어 게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규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만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좀 더 이제 쉽게 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쉽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그걸 곱씹어야 되고 그걸 이제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선생님의 그 말의 규칙과 학생들이 이해하는 그 어떤 말의 규칙이 서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님의 규칙을 모방하기 전까지는 또 그것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습득하기 전까지는 서로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생각과 의도를 좌절시키면서 우리 삶에 개입하는 어떤 그 타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의 의도를 이제 바로 알아들으면 그건 이제 학생이 아니죠. 이미 이제 선생님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규칙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의 어떤 대화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선생님이 말하는 규칙하고 학생들이 말하는 규칙이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곧바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서로 다른 규칙들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규칙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이제 차이이면서, 동시에 이제 진정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어떤 규칙이 있어야만 진정한 대화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대화가 아닌 것은 서로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빠른 이해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이제 대화가 아닌 거죠. 서로 빨리 알아듣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이제 역설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도를 좌절시키면서 우리 삶에 개입하는 그런 어떤 타자가 있을 때 이제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족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가족 사이가 가구처럼 변한 이유는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더 이상 알려고 하는 우리의 호기심을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너무 잘하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로 잘 모르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타리 고지는 이 동일한 규칙을 공유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 사이의 이 대화는 겉으로만 이제 대화의 문의만 가질 뿐이지 그건 이제 진정한 대화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인용구에 있는 것처럼 대화에서 본질, 그 대화에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타자는 언어 게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타자와의 관계는 비대칭적이어야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한 건데 이 언어는 이제 게임과 같아서 다양한 이제 게임들이 각자의 어떤 고유한 규칙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어도 자신만의 어떤 규칙들을 고유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이제 언어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이제 어떤 쓰임을 갖느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언어가 이제 판별될 수 있다. 또 언어가 이제 그 체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똑같이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애인과 뭐 굉장히 열정적인 키스를 하면서 나 죽고 싶어라고 하는 건 너무 좋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시험이 망쳤을 때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절망스럽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똑같이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죽고 싶다의 언어 규칙과 두 번째 죽고 싶다의 언어 규칙이 좀 서로 다른 거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언어 게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 고지는 이 대화에서 이제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의 다른 형태의 언어 게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형태의 대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어떤 비대칭성이 있어야지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만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어떤 비대칭성과 대칭성을 가지고서 가타리 고지는 이제 공동체, 커뮤니티하고 그 사회라고 하는 소사이어티를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 커뮤니티는 언어 게임이 하나예요. 하나의 규칙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이해하고 모두가 다 수긍하고 모두가 다 이제 그 따라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모임이죠. 그 반면에 이제 사회는 소사이어티는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언어 게임들이 마주치고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차이는 공동체에는 독백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동일한 삶, 동일한 언어, 동일한 규칙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규칙만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소사이어티에서는 이건 이제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그러니까 다른 규칙, 다른 언어 게임을 쓰고 있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교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내가 A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B 공동체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B 공동체의 사람을 알아야만 해요. 또 알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가타리 고지는 이제 사랑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상대방의 언어 게임 이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뭔가 어떤 진지한 고민이라든지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 다시 말하면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삶을 가지고 있는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매력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열정, 열망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다른 언어 게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타자에 대해서 어떤 위험한 도약 또는 이제 비약 이런 것을 이제 감행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헤집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누군가 가르치는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이야기해야 되고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트러블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렇게 이제 자기 어떤 삶을 헤집고 들어오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타자에 대해서 위험한 어떤 도약이라든지 비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학생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리고 또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깝깝해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로가 해집고 들어오는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신 어떤 그 고독한 독백의 세계에서 벗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어떤 불안감들을 느끼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타자를 알아서 타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타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타자를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타자를 알아서 타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타자를 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그 맹목적인 비약을 통해서 타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타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맹목적 비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런 어떤 매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타자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삶의 규칙들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이제 공유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다시 거기서 깨고 또 다시 소사이어티로 가고 다시 소사이어티에서 또 공동체로 가게 되면 다시 끌어와서 소사이어티로 이제 가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가 사회적인 것이더라면 결혼은 이제 항상 어떤 공동체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는 굉장히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또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에게 이제 좋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또 그것들을 이제 알아차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뭐 이 사람이 이제 뭘 좋아하는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 건지 또 어떤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해하는지 또 나의 어떤 동작, 어떤 미소, 뭐 어떤 것에 이제 매력을 느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결혼에 골인하게 되면 또 결혼해서 굉장히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상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위험한 비약을 안 하려고 하는 차츰 이제 거기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더 이상 타자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조금씩 알아가려고 하는 어떤 긴장감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둘 사이에 서로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만심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접시꽃이라고 하는 그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가구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 이제 타자를 다시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화의 단절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쩌다가 내가 아내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아내의 몸속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무언가를 찾으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돌아 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더 이상 이제 타자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예요. 애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애정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해서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이제 뭘 고민하고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방식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족 간의 대화가 이제 단절되고 또 부부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또 그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비약하지 않는 거죠. 위험한 비약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제 여기에 지금 밑에 그 동영상 링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이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유튜브에는 이제 올릴 수가 없어서 저작권 때문에 올릴 수 없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 회사의 이제 광고인데 여기서 이제 그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돼요. 이제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영향 조사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 아버지들에게 이제 설문지를 돌리게 되는데 그 문제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당신의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또 당신의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또 이제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지갑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 있나요? 이제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인가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네 명의 아버지들이 뭐 아이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 뭐 다 알고 있죠. 뭐 이것저것 쓰고 아이가 자는 모습 뭐 어제까지도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차에 핸드폰에 뭐 핸드폰 이제 보면서 애들 사진이 몇 개 있는지 뭐 한 수십 장 있겠죠. 계속해서 40개월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언제 마지막 말했나요? 방금 5초 전에도 말했겠죠. 계속해서 I love you, I love you. 자 그런데 이제 이 설문을 이제 마친 다음에 이제 같은 질문인데 이제 주어가 바뀌어서 설문지를 이제 나눠줘요. 자, 똑같은 질문인데 이제 그 주어만 바뀌었죠. 거기 영상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지갑에 아버지 또 어머니의 사진이 몇 장 있나요? 뒤져보지만 찍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인가요? 기억이 나지 않죠. 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또 뭐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 분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여러분들 친척들 뭘 제일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들 그분들의 사진을 여러분 지갑이나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는지 그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본 적이 있는지 자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도종환 시인은 가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이 살고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뭔가 대화는 하는데 그건 수다였을 뿐이지 진정으로 대화를 한 적이 없죠. 왜? 여러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거 뭘 좋아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뭐에 대해서 고민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물어보려고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자 고진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이런 어떤 위험한 도약을 하고 있는지 사랑을 가지고서 정말로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이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그 어떤 가족들의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알려고 애정을 가지고서 알려고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좌절해서 그래서 더 이상 다가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서로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거죠. 가족의 대화가 단절이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밥 먹었냐 돌아왔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얄팍한 수다들만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사랑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족을 지금까지 접시꽃처럼 대해 왔는지 아니면 가구처럼 대해 왔는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가구처럼 너무 익숙해서 그냥 유야부야 우리가 별로 사랑하지 못했다라면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사랑의 어떤 표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가타라니 고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그 위험한 도약, 타자를 알기 위한 애정을 가지고서 타자를 알려고 하는 어떤 도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